안녕하세요. 혹시 당신도 모르게 건강신호등에 노란불을 켜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코미디닷컴 기사 중에 아하 하면서 찬 음료만 찾는 것도 건강 좀 먹는 의외의 악습관 7가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네,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뭐 이건 나쁘다 저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 또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진짜 미치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드릴게요. 당신의 일상 속에 숨겨진 습관,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봤습니다. 보통 흡연이나 과음처럼 누가 봐도 저건 나쁘다 싶은 습관 말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은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소화기나 신경계, 심지어는 우리 마음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습관들의 실체를 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아야 바뀌죠. 네, 변화는 결국 인식에서 시작되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짚어볼 건데요. 이거 저도 정말 뜨끔합니다. 어떤 거죠? 더울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아라고 하죠. 아니면 뭐 빙수나 냉면처럼 찬 음료나 음식을 그냥 달고 사는 습관이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확 시원해지니까 좋은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그냥 배탈 나는 정도 문제인가요? 배탈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체온,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차가운 게 계속 들어오면 몸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데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예요. 네. 불필요하게요. 그 과정에서 소화 효소의 활동이 좀 둔해질 수도 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신진대사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평소에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찬 음료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는 셈이네요, 정말. 그렇죠. 다음은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베베 꼬거나 당기는 습관이요. 심하면 뽑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요. 저도 가끔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작거릴 때가 있는데 이게 탈모까지 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에 물리적인 힘을 계속 주게 되면요. 모낭 자체가 좀 약해지고 손상될 수 있거든요. 모낭이요. 네, 이게 반복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그 부위에 일시적이거나 심하면 영구적인 탈모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머리카락을 뽑는 그 충동, 이걸 발모벽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서 강박 스펙트럼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스가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네요. 머리카락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손톱 물어뜯는 습관도 흔한 스트레스 반응 중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위생 문제 말고 또 어떤 걸 조심해야 할까요? 위생 문제가 사실 가장 크죠. 손톱 밑에 있는 세균이 입으로 들어가고 또 반대로 입안 세균이 손톱 주변 상처로 옮겨가면서 간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손톱만 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피부까지 손상시켜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심하면 손톱 모양 자체가 변형될 수도 있어요. 변형까지요. 네. 기사에서는 껌을 씹거나 네일아트 같은 걸로 좀 시선을 돌리는 걸 제안하기도 하던데 근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네요.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종류의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소셜미디어, SNS 사용입니다. SNS요? 네. 남들 사는 모습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그런데 이게 왜 문제 목록에 들어있을까요? 소셜미디어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그것도 잘 편집된 행복한 순간들이잖아요, 주로. 그렇죠. 다 좋은 모습만 올리죠? 네. 그런 모습이랑 내 현실을 자꾸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기가 쉬워요. 왜 포모라고 하잖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그런 걸 느끼기 쉽죠. 포모 증후군.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그 청색광, 블루라이트가 뇌를 계속 깨우거든요. 그래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아, 잠들기 전에 보는 거 정말 안 좋군요. 네. 그래서 사용 시간을 좀 정해두거나 아니면 아예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요. 랑 현실의 나를 좀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진짜. 근데 기사 내용 중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직장 동료나 상사 뒷담화는 어느 정도 괜찮다, 뭐 이런 뉘앙스인데 친구 험담은 다르다고 딱 구분하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뭐랄까, 특정 집단 안에서 하는 뒷담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든 상사에 대해서 같이 막 푸념하는 거? 이런 건 어떨 때는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좀 만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푸는 그런 순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습관이 돼서 특정 친구나 주변 사람들 부정적인 면만 계속 찾아내서 험담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거죠. 이건 뭐 관계를 해치는 건 당연하고요. 계속 비판적인 시각으로 남을 보다 보면 그게 내면화돼서 자기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습관적인 험담은 확실히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습관입니다. 목이 뻐근할 때 우두둑 소리 나게 목 꺾는 거요. 아, 이거 많이들 하시죠? 네. 저도 가끔 하는데 이거 하고 나면 진짜 시원한 느낌 들잖아요. 이것도 피해야 한다고요? 왜죠? 바로 그 순간적인 시원함이 문제예요. 그 우두둑 하는 소리는 사실 관절 사이에 있는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행동을 반복하면 목 주변 관절이 원래 움직여야 하는 범위를 자꾸 넘어서게 돼요. 아,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군요. 네, 그러면서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에 아주 미세한 손상을 반복적으로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쌓이면 인대가 늘어나거나 약해져서 목 디스크나 관절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헐, 디스크나 관절염까지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시원함 대신에 그냥 가볍게 목 스트레칭 하는 걸로 풀어주는 게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사소하다고 그냥 넘겼던 행동들 속에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이렇게나 많이 숨어 있었네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이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요. 우리 몸과 마음에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행동들이 나에게 습관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습관이 생겼을까? 이게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하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전반적인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습관들이 가져오는 비교적 즉각적인 신체적, 정신적 영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목 꺾기, 머리카락 꼬기, 손톱 물어뜯기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스트레스 해소 행동들이 만약 수십 년간 계속 쌓인다면 과연 우리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이나 또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는 어떤 더 깊고 누적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